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10%만 내고 저렴한 임대료에 10년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곳의 확정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5억에서 8억 원 이상으로 책정돼 가격 하락 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기 신도시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 과천 주암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약 4,100가구에 대한 3차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에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지역들이 포함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민담보대출 상한선인 6억 원을 넘어서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도권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때는 시간이 시속 20km로 흐르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흐른다. 그만큼 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는 건데 저는 지금 30대니까 이 30대 한 중반 정도의 속도로 흐르는 거겠죠.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다, 시간이 참 빨리 갔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가슴 뛰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빠른 하루를 보내셨나요?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를 위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생기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또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려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꽤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반갑지 않은 그런 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비와는 반대로 또 반가운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팀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도 굉장히 많이 쌀쌀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라던가 신문 기사들에서 폭락 혹은 버블 붕괴 이런 단어들을 타이틀에 붙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했었던 자산 시장의 특수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중단 사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약간은 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 시장 참여자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가시화돼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하나씩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듯이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면서 우리의 장기간 동안의 미래에 대한 자산시장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들은 제가 이어지는 시간 동안 충분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말 오늘 이 겨울비가 내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이제 앞으로는 추워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 시장도 좀 쌀쌀해지고 추워질 일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때문에 고민에 잠겨 계신다면 그 고민 그냥 두지 마시고 혹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해결 방안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위클리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바로 전해주세요. 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시장 예상 그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로 베이스의 금리가 아니라 1%대의 기준금리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라섰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내년 1월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금융비용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인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를 뛰어넘어서 6%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6% 이상의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경고드렸었던 이 금융에 대한 리스크, 그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온전히 지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2, 3년 전에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를 매수해서 오랫동안 살아오시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작년에서 올해 넘어가는 이 짧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너무 무리한 60% 이상의 대출을 끌어다가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께서 이 금융비용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단순히 이자만 늘어난다면 그 위험은 많이 적겠지만 이제부터는 원금 상환까지 반드시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소득 대비한 DS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DSR 40% 미만으로 맞추는 금액대가 내년 1월 달부터는 2억 초과 대출에 대한 모든 총량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내년 7월부터는 1억만 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DSR 40%를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금 상환이 분할 상환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원금도 분할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차주분들께 대해서는 그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찌됐든지 지금 상태는 상당히 대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오히려 이제 은행으로 다시 돈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자라고 하는 이 현금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원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일순간 모두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긴축 같은 형태로 이 시장이 쪼그라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심리만큼은 수년 동안 상승을 지속해 왔었던 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관성 같은 형태로 이 심리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큰 충격으로 인해서 변곡점을 맞이해서 꺾이려면 글로벌 시장에서건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서건 뭔가의 이슈가 하나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단기 파동의 형태로 흘러갈 뿐이지 이게 급격하게 추락을 해서 완전히 폭락하는 장세로 이어지기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양쪽 대선 주자분들의 공약들이 하나씩 그 실체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양도소득세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에 있는 현 상황과 법제적으로 정해놓은 9억이라는 금액대가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히나 지금은 이 민심을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 시장 참여자 중에서 40%가 넘는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1주택자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자들을 위한 뭔가의 양도세제 완화 혹은 보유세제 완화 이런 식으로 세제적인 완화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께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은 여야 어디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는 이 사회의 여론 자체가 투기꾼으로 보는 여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완화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심리가 적극적으로 뭐 매도를 하길 원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높아진 가격대에서 이런 이슈도 있는 와중에 많은 대출을 껴서 매수를 한다던가 뭔가의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뭐겠어요? 가장 먼저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래량이 급감한 이 추세는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또 그 상태에서 힘이 생겨서 쭉 추세상의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현상 유지는 가능하더라도 추세대를 이탈해서 더 큰 상승을 이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심리 역시도 매수 심리가 차츰 가라앉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한 4천여 개 정도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앞으로의 집값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종의 서베이를 통해서 물어보고 나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심리가 올라갈 것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락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태까지 한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주구장창 상승을 가리켰었던 이 시장 심리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하락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매매 수급 지수 역시도 이제 공급이 많았었던 지역이라던가 일순간 너무 급하게 올라붙었지만 그 올라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지방 지역들, 이를테면 세종시라던가 아니면 대구 일부 지역들, 또 최근에는 부산이라던가 울산 같은 지방 광역시들조차도 너무 급하게 올라붙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 수급 지수가 매수자 우위, 어떻게 보면 매도자 우위가 시장이 전개가 되어야지 가격이 호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받아주는데 매수자가 힘이 더 세다는 것은 그만큼 호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의 현재의 분위기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차츰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가 꺼져가는 것 듯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코로나 특수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이 됐으며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냐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기 여건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신중하면서 투자를 꼭 해야 될 분야에다가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서 또 이 다음 달 12월에는 여러 가지 청약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뭐 과천이라던가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던가 여러 청약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청약에 대한 부분은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투자로서 뭔가에 별도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세미나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미리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 이 대출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청약과 관련해서 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 투자로 보고 있었던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현 상황에서의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상황별로 모두 그 답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거겠죠.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6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세미나에 대한 안내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직접 전화 상담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금천구 벚꽃로 근처거든요. 네, 예, 제 다세대 빌라인데요. 네, 예, 지금 구입한 지는 9년 됐고요. 네. 근데 주위가 지금 좀 발전돼가지고, 여기를 매도하고,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망이 있으면, 네, 여길 전세를 놔두고, 다른 데로 전세로 갈런지,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는데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말씀 주세요. 예, 금천구 가산동 238-78이요. 238-78번지. 예. 다세대 그리고 주택? 예. 여기가 빌라인데 네. 그 11차까지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빌라치고는 단지가 규모가 대단지. 커서 네. 예, 구입을 했는데 음. 좀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하실 때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호재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쯤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더 좀 기다려서 좀 네. 전세를 주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을지 한번 네. 향후 전망 그 동네로 가서 살펴볼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네. 여기 1주택으로 거주만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거주하신 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됐어요. 꽤나 오래되셨네요. 네. 그럼 9년 기간 동안 12년에, 네, 예, 2012년에 네. 예, 매매했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억 5,800인데요. 네. 저희 아랫집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2억에 매매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아래층이요. 네네. 작년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3년 전에요.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가셨거든요. 그러면 2018년 정도 되겠나요? 예. 방이 몇 개짜리예요? 방이 3개, 화장실 하나요. 방 3개, 3룸짜리네요. 예. 그러면 혹시 그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 면적을 알고 계신가요? 전용 면적은 대지 비율이라고 써 있는 거 맞을까요? 그거는 토지고요. 예. 건물에 대한 전용 면적이 대충 몇 평 정도 나오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48.27. 48. 그러면 대충 보면 27. 한 15평 정도 되어 보이네요. 건물이. 네. 좋아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뭐 재개발 네. 내지는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해서 쭉 아주 큰 폭으로 올라줄 수 있을까 기대를 좀 하고 계시겠죠? 네네. 근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을 드리면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을 띄워놨거든요. 네. 혹시 TV 화면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쉽게도 아, 그러세요? 대처 나중에 못하고 다시 있어요. 다시 보기로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이게 어떤 그 정보를 띄워놨냐면 건축물들이 얼마나 연식이 오래됐느냐를 색깔별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요 건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구역을 표시를 한번 해보면 네. 색깔들이 다 시퍼렇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후도 건물이 많이 낡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네. 또 무슨 의미냐면 재개발로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앞으로 세월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이쪽 전체 지역 일대가 용도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토지 용도 네네. 지역. 용도 지역으로 보면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단지형 아파트보다는요.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업무 시설을 조금 끼고 있어야지 그게 더 용적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또 최근에 여러 개가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3080 플러스 복합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찌됐든지 어느 정도의 노후도는 충족을 해줘야지 진행에 대한 후보지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개발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기다려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그리고 나서도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물건을 뭘로 봐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시장에 참여했었던 수요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로지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이 시장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작은 뭐 방의 형태, 원룸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아파트들이 서울에 보면 가격이 어때요? 금천구가 네. 그래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조금 저렴한 구잖아요. 네. 근데 금천구에 있는 서울 아파트들도 이미 10억대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눈길을 돌리냐면 이런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한 3룸 정도 되는 다세대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 2억대 거래가 됐으면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제가 뭐 현장에 대한 조사가 좀 돼줘야지 정확한 금액대가 나올 텐데 3룸이라고 했을 때는 못해도 4억대까지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렇다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금액대가 1억 5천대밖에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도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상승을 한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도 멀었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맞물려 있는 형태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넘치는 가격 상승이 있어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음. 궁금한 건요. 되게 예. 마리오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간 디지털하고 네. 북산역하고 이어지면서 이제 기기가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음. 병원도 종합병원도 들어오게 돼 있고 뭐 그래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조금 그런 물론 너무 발전은 분위기- 하죠. 네네. 그 지역이 분위기 거주하기 급발해야 되는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신안산선도 가까운 데 들어올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이런 동네에서 많이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대략적으로 다 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국 어느 지역에도 그 정도의 호재도 없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면 강남은 발전시키고 금천구는 낙후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짜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발전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을 어느 지역이나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호재만 바라보고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정리를 할지 또 팔면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 가지고는 네. 서울 안쪽은 더 무리고 맞아요. 또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이라 봤자 뭐 온수나 뭐 그런 쪽이겠지만 네. 또 그러면 거기에서 매매를 한다면 또 서울 쪽 요 금천구로는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그 가격까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문제예요. 건 차라리 전세를 놓고 음. 전세를 가는 쪽이 더 나은지 그냥 일단 좀만 더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고. 대안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받고 싶으시면 제가 좀 자세한 정보를 따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청약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또 가지고 계신 현금이 별도로 있는지 직장 생활은 언제까지 더 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대안이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 3억대, 4억대 매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서울에서 아파트 못 사요. 그러니까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아파트 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 지역으로 계속 밀려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주하는 집에 대한 매도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그냥 거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걸 매도하고 네. 부산 아파트 쪽으로 가면 좀 그게 좀 지방 여기보단 아파트요? 정말 있을까요? 네, 그 옆에 네. 부산 아파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저기 어디예요? 그 천 건너가지고 광명 쪽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아니요, 거죠? 광명 아니고요. 이 네. 근처요. 제 주소지 바로 옆에 있어요. 부산 아파트요? 네. 지역적인 이슈는 뭐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라는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시더라도 현금을 더 보태셔야지 비슷한 평수로 이사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좀 적더라도 한 1억만 살짝 융자를 봐서 하더라도 그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향후 전망이 더 아무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맞나요? 거주 목적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다세대를 3억, 4억 끌고서 앉아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다가 4억, 5억을 밀어넣고 거주하는 게 더 수익률이 더 세요.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네. 지금 그렇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라는 생각은 안 든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하시려면 팔고서 좀 시기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죠. 네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네. 예를 들어 여기가 네. 이제 뭐 재개발 된다는 식으로 좀 조합원이 형성됐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네. 누구도 확인을 못 해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네. 재개발이 된다? 아니면 뭔가의 개발 이슈가 있다?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네. 많이 비싸졌을 때는 정리하고 나서 네. 기다렸다가 아파트 형태로 매수가 돼야 아.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예, 바라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시야입니다. 네, 일단 명쾌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답변 정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움직이기 전에 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조언을 주셨고, 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선 매도를 하더라도 당장 바로 매수로 이어지기보단 공백이 좀 필요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하계동 한신 아파트 10평과 17평을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세금 부담 때문에 좀 매도와 증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 지역에 지금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향후 재건축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노원구 하계동의 한신 아파트에 평수만 네. 다르게 10평짜리 하나, 17평짜리 하나를 모두 다 임대 주고 계시고, 그러면 네네. 이 주택 2개 외에는 주택은 더 보유하지는 않고 계신 거예요? 저기 노원역에 소단지 뭐 생활용 주택 2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 네. 요번에 종부세 대상은 아닌데 네. 이 노원역에 주택 아파트 네. 도시형 소단지. 생활주택 2개도 네, 임대 네. 사업을 등록해 네. 놓으셨고, 그런데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한신 아파트 2채가 이제 2개 네. 2주택 상황이 되면서 세금 네, 때문에 이거를 매도하냐, 증여하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네, 고민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신 아파트로 가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의가 전부 시청자님 명의, 단독 명의로 돼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전부 다 남편분 명의로 돼 네네.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 종부세가 올해 얼마 정도 고지를 받으셨어요? 지금 한 600 정도 나왔거든요. 600 정도. 우리 네네. 시청자님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렇죠. 6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공시가가 인상된 그 퍼센테이지가 제가 네. 여러 주요 단지들을 쭉 떼보면요. 네. 노원구 일대 아파트들 공시가 인상폭이 제일 컸어요. 이게 그렇군요. 원체 네네. 저렴하다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 가격대가 너무 네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공시가 네네. 인상폭이 심한 경우는 40% 넘는 그런 단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네네. 시청자님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세금이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네네.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몇 음. 년 동안은 종부세는 더 늘어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미.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임대 네. 사업자 등록을 아마도 18년도 전에 하셨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합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 끝나버리면 개역 시도 이제 종부세가 합산이 되거든요. 저기 수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임대 사업자 의무 기간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가 안 돼요. 18년도 전에 등록을 네네. 하셨으면. 네네. 근데 그게 의무 기간이 예를 들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일반 그냥 주택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주택이면 다 합산이에요. 주택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등기상으로 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물론 이게 뭐 가액대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맞아요. 몇천 네. 몇억 정도 이제 올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세율 구간이 확 뛰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면 합산 가액 15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네. 세율 구간이 한바탕 더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세금 문제, 양도세 문제 없다면 정리할 거는 정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증여, 부부간 증여가 됐건 자녀 증여가 됐건 명의를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지금 미성년이 돼서 지금 만약에 만 18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성년으로. 전세를 낀 네.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세랑 증여 취득록세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그 중과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부부간 증여로 증여를 받으시면 어때요? 부부간 어차피 근데 한 가구로 돼서 아니에요, 똑같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는 인당과세예요. 인당. 사람마다 합산을 하는 거지 가구당 합산은 2008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의분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 이해가 되세요? 분당과세고요. 한 가구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 양도소득세가 가구당 과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 인당 과세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네네.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세금도 절약하면서 만약에 두 개 다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부부간 증여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6억까지는 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렇군요. 일차적으로 저는 드네요. 네네. 지금 만약 정리하면 이거 양도세 때문에 팔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작년에 자동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양도세율이 일괄적으로 음. 그냥 뭐 40%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청자님 아파트 한 채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가 해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자동 그거는 말소가 정리할 되거든요. 때 양도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이거 일반세율 적용되거든요. 네네. 일반세율 적용되면 저는 한 채는 정리할 거예요. 거주 안 하는 걸로. 그 한신 아파트를요? 제가 근데 이거 부부간 이쪽에- 증여하자고 예, 말씀드린 게 네. 네. 팔았을 때 양도세 걱정 때문에 끌고 갔을 네네. 경우에 만약에 세금 줄이려면 네네. 부부간 증여하셔라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세율 적용 받는다면 저라면 한 채는 무조건 정리를 하죠. 근데 이 한신 아파트 이쪽이 지금 뭐 재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네네.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지 어쩐지 제가 좀 이게 당장의 궁금하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네. 공공재개발 같은 형태로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늘려주는 형태로 가면 그래도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이 한신 아파트의 문제점, 재건축 사업성으로서의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뭐 용적률이야 뭐 그 지역 일대 다 200% 넘는 단지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평수가 너무 작은 평수들 위주의 세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수에 대해서 전부 다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해줘야 되면서 일반 분양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 보면. 네네. 그러면 사업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아직 뭐 초읽기 단계일 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상태에서는 저는 시청자님의 개인적인 이런 매도에 대한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채 정도는요. 그러면 한 채를 매도하면 종부세가 좀 많이 좀 떨어지나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드나요? 그럼 이 종부세가 2주택에서 2주택이나 3주택이 더 중과로 부담이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동일한데 합산해가지고 6억 넘어가는 과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한 채 정리하면 종부세는 아주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럼 오늘은 나머지 네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네. 상담 원하시면 세미나를 한번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노원 지역에 종부세 폭탄을 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공시지가 상승률이 좀 높았기 때문일 텐데 우선 한 채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어려운 내용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자,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의정부에 있는 송산동에 있는 송산주공 4단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제가 2019년도에 샀는데, 네.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2년 전에 매수를 하신 의정부 송산 네. 주공 4단지 이거 거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세를 줬거든요. 네,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시는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곳인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시청자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예. 네, 여기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거주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네네. 올해 내년 1월달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때 세 만기여가지고 언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19년 10월달에 매입한 거예요. 그 매입한 시점에서 여기도 조정 지역에 포함됐었죠. 그렇죠. 그러시면 네, 시청자님은 어쩔 수 없이 거주 요건은 충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조정 지역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20년 6월부터 바뀐 거 아닌가요? 조정 지역이? 아니요. 지역마다 지정된 시기는 다른데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게 원체 그래요? 많이 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네. 지역별로 외우긴 좀 힘드니까 그걸 확인을 네. 해보시고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매입하셨었던 시점에서 조정 지역이었다면 시청자님 역시도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아요.
아,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었어요? 예, 저 2년 거주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러시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보유 요건 2년만 충족하면 네네네. 비과세가 그런 가능한 걸로 알고 시기였던 있어요. 것 같아요. 예, 예. 거주하실 생각은요? 지금 거주할 생각도 있는데요. 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집사람은 거주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주택자신가요? 살 집이 따로 아니요, 다주택자는 아닌데요. 부모님 집에 집이 있어서 그게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가. 일단 지역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쪽에다 네. 뭘 띄워놨냐면 이쪽 일대 지하철이라던가 뭔가의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띄워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원체는 서울 도심이랑 좀 단절되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7호선 연장선이 계획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봉 그리고 의정부 넘어가는 그 일대에 대해서 하나의 베드타운 형태로 이제 쫙 묶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뭐 서울 출퇴근 못할 거리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네. 베드타운 중에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는 마지노선이 딱 요 정도까지예요. 아,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네. 상태에서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뭘로 보냐면 단순히 차익 보시는 용의 투자로만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거주까지도 생각을 하는 물건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거주할 생각이 있어요. 뭐 한 네. 1년 정도는 뭐 아닌데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는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그냥 끌고 가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차익용으로만 상관없어요? 바라보고 계셨다면 제가 이거 지금쯤이면 팔기에 괜찮은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몇 년 네. 뒤나 혹은 짧은 시일 내에 거주 계획까지도 있으시면 굳이 지금 팔았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네. 네. 거주하면서 그냥 끌고 가면서 괜찮게 서울이 올라갈 때 얘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된다라고 네. 저는 봐요. 아, 근데 지금 근처에 보면 호재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옆에 성산 그 고산지구에 보면 네네. 그 옆에가 바로 고산지구인데 그쪽에 보면은 복합문화융합센터도 들어온다 그러고 네네. 그리고 법원인가 법무타운도 들어온다 그러고 법무타운 네.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쪽도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뭐 그래요. 지하철 그런 끊으려면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털어가지고 그냥 네.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거기다가 이런 점들이 있으면 어찌됐든지 나중에 팔고자 할 때 셀링 포인트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1주택 끌고 가기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굳이 뭐 빨리 팔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1주택자이신데. 그래요? 이 정도로만 한번 아파트 가격이 하도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떨어진다고 거예요. 이제 떨어졌을 그래서. 때 네. 이렇게 팍 부풀어 올랐었던 공이 어느 한 네. 지역만 이렇게 푹 패이지는 않잖아요. 아, 바람 빠지면 다 같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정부 알겠습니다. 민락동만 갑자기 완전히 폭락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차피 이런 시기들은 수축했다가 또 팽창하는 시기는 나중에 또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주하는 1주택까지는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정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1주택 상황이시기 때문에 또 거주하실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너무 급하게 매도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답변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는 하남이 네, 이사 강변지구 루나리우 30평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다주택자라 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루나리우 앞에 뭐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호재는 있지만 네. 지금 팔아야 될지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된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저희 네. 딸한테 매도를 해도 되는지 네. 하락할 알겠습니다.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가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주신 네. 건 하남 미사 강변지구의 루나리움 아파트 네. 30평대고 지금 다주택 네네. 상황이시라고 해서 2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는 거주하시고 이거는 지금 임대를 주셨나요?
네, 그거는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내년 2월 28일 날 임대사업자가 끝나거든요. 아, 네, 내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좀 교통 호재를 앞두고 계속 더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하락세로 네네네. 접어든 게 맞다면 매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자녀분께 네네네. 매도까지도 좀 생각하고 계신다 네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파셔도 양도세 중간 없는 상태시네요. 네네네, 중간은 없는 상태예요. 따님은 무주택자세요? 네네네. 따님이 그 이 매수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자금은 되거든요. 증여가 아니라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따님이.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네.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제 우리 딸한테 매도하지 말고 다른 네네. 사람한테 파는 게 맞고 이제 네. 오를 것 같으면 그죠. 네.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따님이 지금 분가하셨죠? 네네네. 분가하셨는데 무주택자로 다른 데서 뭐 전월세나 이렇게 살고 계신가 봐요. 네네네네네네. 그런 상태라면 저는 따님한테 매도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방금 네네. 상담자께도 말씀드린 게 떨어질 네. 것 같은 시기인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그죠. 올랐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그 동네만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따님께서 만약에 자금이 준비가 네. 안 됐는데 대출을 좀 무리하게 끌어다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말렸을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시고 만약에 따님이 네. 무주택자로 청약을 노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청약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물량들이 솔직한 네. 얘기로 강일지구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입지인 데는 없을 거예요. 네네네. 아주 조금씩 나오는 서울시 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 일반 분양 물량 빼고는 솔직한 네네네. 얘기로 입지적으로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교산과 네네네. 강일 중에 꼽자면 저는 강일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네. 괜찮고 따님이 많은 대출 네. 안 받아도 되고 거기다가 무주택자고 그러면 증여를 네네. 하면서 증여 같은 형태의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전반적인 네네. 분위기만큼은 우리 시청자님이 네. 느끼는 걸 많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금리도 인상되지, 거기다가 수요자들도 막 제한되지, 대출도 안 네. 나오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젠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큰 공이 부풀었는데 이 크게 부풀었던 공이 팡 하고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빠진다고요. 이렇게 서서히. 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딸한테 매도하는 시기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 28일 날 세입자는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따님 조금 더 입장에서도 기다렸다가- 들어가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전세금만큼을 더 모아야 되죠. 지금 이제 전세를 주고 그 차익만큼 돈이 있으니까 지금 아. 당장 실수는 못하고 네네네. 모든 현금이 일단 다 있으신 게 투자를 하는 아니라 딱 그 네. 전세랑 매매가 차이에 그 거죠. 정도 네, 현금이 차익만 있으시라면 돈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네.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 만약 현금 없으시면 전세자금 네네네. 퇴거 대출 받아가지고 일순간 이제 빼주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금액이 대출을 받기에 만만치 않은 금액일 거예요. 전세 얼마 주고 계세요? 전세금만 빼고 나머지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매도를 하면? 그거는 거주 안 할 때 얘기고요. 그렇죠. 거주 안 하실 하는 때 조건으로 매도하는 거죠. 예. 거주 안 하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지금 굳이 따님한테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금액을 자꾸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음. 그게 이제 또 너무 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따님이 시간 거주를 단편을 지금 해놨는데. 당장 안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우리 네. 시청자님이 그냥 시중에다가 매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낮춰서 팔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오늘 네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거주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네, 시청 안녕하세요. 중이시면 저희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영어로 해주시고 전화로 말씀 좀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지금 소리를 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예, 제가 한국말 조금 스트레스요. 대만에서 오래 샀어 때문에. 네, 네. 예, 집에 자고 싶은데요. 네. 예, 일산에서 하이파크 패밀리 2단지. 네.
예. 그리고 장기동 세트는 자이 1단지 사고 싶은데요.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말씀 주신 건 일산 하이파크시티의 패밀리 2단지라 말씀 주셨는데 파밀리의 2단지 아마 말씀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김포 장기동의 센트럴자이 1단지 둘 중에 어디를 좀 지금 사면 좋을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 알아들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두 개가 지금 가격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죠. 네. 아마도 지금 장기동도 한 7억대, 30평대로 보니까 네. 저기 일산에 보고 오신 것 또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 두 개의 입지를 비슷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보통 비슷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싶냐면 김포 네.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네. 이게 뭐 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보고 오셨던 저기 그 탄현에서 넘어가는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라던가 이런 게 없는 지역도 아니고요. 또 GTX 네. 같은 것들도 뭐 바로 앞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면 서울하고 연접해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연식에 대한 문제, 아파트 연식 있죠? 네. 이 아파트 연식에 대한 문제랑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도시로서 계획된 하나의 뭐 몇만 세대 규모의 이런 신도시가 들어오는 효과랑 네. 다른 일산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형성된 데는 아니란 말이죠. 일반적인 약간 작은 형태의 택지개발지구 정도의 효과랑은 앞으로 이게 묶여가지고 흘러가는 그 모양새가 수요자 유입 쪽에서는 김포 쪽이 훨씬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거래량들을 쭉 살펴보면 김포는 쉼없이 거래가 되면서 여태까지 쭉 흘러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 일산의 뭐라 그러셨죠? 아이파크라 그러셨죠? 예. 그쪽 일대 같은 경우는 거래 빈도 자체가 김포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팔 때의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팔 때의 맞아요. 계획으로 하면 내가 내놓으면 금방금방 좋은 가격에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점에 대해서의 우위는 김포 쪽이 조금 더 신도시로서의 우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거주하면서 봐도 앞으로 들어올 지역과 지금 이미 개통해가지고 골드라인 다니고 있는 지역은 거주에 대한 편의성도 조금은 김포 쪽이 아직까지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네네. 두 개 다 가보셨죠, 우리 시청자님도. 예. 가보시니까 어디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장기동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신도시로 딱 장기동- 갖춰진 데 효과가 있거든요. 네. 혹시 장기동 다음에 그 내년 가격이 더 내릴 수 있었나요? 아무래도 서울이 가격 빠지면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같이 효과를 좀 받죠. 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빠질 거다 이런 기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좀 주춤주춤하는 게 보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전화 오신 분들 보세요. 다들 하락을 걱정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시장 심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전화가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지난주 내지는 지지난주부터 이 하락 걱정하는 전화들이 많이 와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할 땐 됐고 또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년 3월 달 되면. 예. 그것 때문에 대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되면 또 약간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1년 넣고 보면 지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김포 올라온 거 보세요. 거의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붙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내년 이후에 또 올라가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가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은 이런 방향, 아래로 가는 방향이 조금 더 우세하게 보인다. 제 눈에는. 네. 저는 그 정도로만 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 집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대출 많이 안 끼고 사는 것까지는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실거주할 집, 그리고 대출이 크게 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셨던 집 중에는 김포에 손 들어주셨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안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투자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